8년 넘게 원룸 다가구를 운영해본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런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실의 장기화, 또 전세가 안 구해졌던 건 벌써 몇 달 전, 1년 정도 된 것 같고, 월세 손님도 지금 조용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그래서 가까운 소장님, 실장님 연락을 드려보니까 거기도 지금 완전 무너지고 있다. 손님 자체가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면 아예 다세대나 빌라나 이쪽 뭐 다가구 원룸 쪽에 있는 손님들이 전부 다 아파트 쪽으로, 아파트 월세나 전세 쪽으로. 왜? 전세 대출이 아직까지도 잘 나오니까. 그리고 아파트 월세도 생각보다 구축이면 뭐 작은 소형 아파트 뭐 크게 높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돈 좀 더 내고 관리비도 뭐 아파트 살면 있겠죠. 비싸더라도 그쪽으로 가서 살란다. 아예 그래서 이쪽에 지금 사람이 없고 손님도 없고 좀 더 겨울이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대출 있죠. 대출도 좀 조이는 분위기고 마감하는 분위기죠. 내년 돼서 다시 전세자금 대출이나 LH 쪽에 있는 자금 대출 다시 모집을 한다거나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이런 위기, 또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어떤 분들은 또 원룸 다가구 건물주들이 도저히 못 버텨서 이렇게 헐값으로 던지는 물건들 있죠. 이자 부담이나 전세 임차인 못 맞춰서 내줄 여유돈도 없고 건물 매도 정리하시는 분들 것을 어떻게 잘 잡으셔서 기회를 잡으신 분도 있을 거고,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벌써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못 내줘서 이렇게 매도를 급매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겼습니다. 이게 뭐 언론에서만 있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만 제 가까운 지인분들 또한 그분들의 속사정을 제가 하나하나 다 알 수 없겠지만 정말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씩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99% 이상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그냥 전세 보증금, 건물에 몇 세대는 전세 보증금 전세 좀 놓고 나머지 월세로 좀 하고, 모든 돈을 내가 다 건물 사기 위해서 다 모아가지고 건물 사람 없죠, 거의. 대출 적당히 내고 보증금 좀, 전세 보증금 좀 있고 나머지는 관리비나 월세 받아가지고 대출이자 충당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원룸 건물 대구에 쭉 사러 보러 다닐 때 그때 당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원룸에 그 원룸 하나의 전세 보증금이 그 당시에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3천만 원. 지금 어떠냐? 지금 신축도 4천만 원. 비싼데 5천만 원, 6천만 원 하겠지만 대부분이 4천만 원 전후고 3천만 원짜리 전세 보증금도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10년이 지났는데 보증금이 거의 오른 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비싼 게 맞나요? 정말 아파트가 오른 거에 비하면 원룸 다가구 이쪽은 정말 월세든 전세든 오히려 물가 상승을 대비해서도 오히려 낮아진 이런 상황이다. 정말 겨우겨우 이렇게 건물 하나로 세 받아가지고 재산세 내고 임대소득세 내고 또 대출 이자 내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최근에 전세 사기 이슈다, 임대인 건물주들 모두 다 사기꾼 취급을 받고 이게 정말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시한폭탄이 저는 언제 터질지 어디서부터 터질지 아무도 전 모른다. 저 또한 공실이 길어지면 이제 조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내년 되어서 은행 대출, 뭐 LH 대출이 조금 더 풀리면 그때 신규로 전세 찾는 분들이 좀 생기지 않겠는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자금이 크게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매일매일 쫄리고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룸이나 다가구 쪽에 전세 보증금이 제가 적다고 말씀드렸죠. 가격 자체가 낮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 비용 자체가 적은 거죠. 아파트처럼 관리비가 매달 20-30만 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수도세도 내주고 건물 청소 다 해주고 유선이나 인터넷 비용 다 내주고 본인은 가스나 전기 비용만 내면 되거든요. 이런 전세 보증금 월세 자체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지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세 사기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히 예측도 안 되는 거죠. 일반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현금 부자들이 자금력이 있는 사업체들이 지금 헐값에 건물을 사모으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일반인들이 과연 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버텨나갈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누군가는 위에 말씀드렸죠. 잠깐 그 위기의 순간에 좋은 매물을 급매 가격으로 매수를 해서 이 시장을 버텨나가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에 동전의 양면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들. 누군가는 이 시기에 인생 매물을 잡을 수도 있는 시기다.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이런 생각이고, 영상을 봐주시는 이 구독자,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저같이 건물 운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저처럼 힘든 시기를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버텨나가자, 화이팅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부정적인 유튜버 이런 뉴스
어그로 끌게 하는 사람들 있죠. 영끌적이 죽었다, 다주택자들 끝났다, 건물주들이 막 한강을 가네 마네, 이런 자극적인 본인들 조회수 올리기용 영상, 본인들 수익 많을 영상, 거기에 또 그 영상에 달린 무수하게 수많은 악플들이 있죠. 건물주,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들을 저주하는 그런 댓글들. 근데 그게 추후에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성공해서 건물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본인 부모님 지인들 중에서도 건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망해라 죽어라 꽃이다 잘됐다, 이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이 맞는 것인가? 이 나라 분위기가요. 젊은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직장에서 돈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돈 모아서 투자해서 재테크해서 성공해서, 이렇게 재테크 투자 잘하고 건물 사고 아파트 사서 자산이 늘어나고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이런 투자 방향성,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응원받고 박수 쳐주고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최근에 이런 생각이, 다가구나 원룸이나 이쪽에 운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근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제 생각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